한때 꿈의 천슬라로 불리며 천정부지로 치솟던 테슬라 주가가 새해 들어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세계 최고 부자 순위가 바뀌었고 전기차 시장의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내 투자자들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 박대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테슬라 걱정이 한 절반쯤이에요. 네. 주가가 한 어느 정도까지 하락한 겁니까? 네, 차트만 보면은 그런 걱정이 직접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달에만 20% 이상 빠졌습니다. 네.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1월 25일 이날이 바로 4분기 실적이 나왔던 날인데 이날 10% 넘게 빠지면서 테슬라 시가총액이 100조 원 넘게 증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이후로 약간 반등은 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반등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주가가 이렇게 좀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성장주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네. 그동안 테슬라면 전기차 시장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약간 좀 대장 노릇을 하던 그런 업체인데 왜 이렇게 최근에 주가가 부진한 건지 이유를 네.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연초부터 이제 전기차 업체 전반에 좀 줄줄이 악재가 많았습니다. 이 테슬라가 중국 업체인 비아디에게 이 전기차 생산 1위를 내줬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요. 네. 여기에 렌트카 업체인 허츠가 전기차 2만 대를 보유하고 있다가 모두 매각하겠다 이런 발표까지 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가 그 투자자한테 소송해서 1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동안 스톡 옵션 그러니까 경영 대가로 받았던 70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의 이 막대한 주식을 내놔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경영은 잘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안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주가를 결정짓는 건 무엇보다 이 실적 아닙니까? 영업이익 같은 건 어떻게 나왔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5일에 발표됐던 실적도 상당히 안 좋았는데요. 4분기 매출이 250억 달러로 증가율이 3%, 전년에 비해 3%에 그쳤고요. 예.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로 줄어서 20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네. 이후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안 좋아지면서 이 주가 전망도 상당히 나쁘게 나오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 영업이익률로 보니까 한 8% 이제 네. 한 자릿수로 내려왔으니까 네, 뚝 떨어졌습니다. 한창 잘 나가던 네. 시절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좀 떨어진 거잖아요. 자, 그리고 또 미국의 그 최강 한파 속에서 전기차 방전 이슈 이것도 주가 하락에 한 몫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외신에는 충전소가 테슬라의 무덤이 됐다. 이 한파에 빠진 충전소를 사진을 전하면서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미국에 이제 영하 30도 이런 한파가 나오면서 제대로 이제 가동이 안 되는 전기차들이 집중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영하 30도 정도 날씨면 뭐 내연기관차도 답이 없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게 전기차만의 문제일까요? 예, 전기차 업계에서는 약간 좀 그런 점이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전기차 택시 운행하시는 그 그 운전자 기사님들이 많으신데 의견도 절반 정도로 갈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그 주행 거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네. 또 어떤 분들은 분명히 택시를 운행하기에는 좀 불안할 정도로 주행 거리가 좀 짧아진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중국산이 많은 LFP 배터리를 쓰는 경우에는 특히 더 그 주행 거리가 짧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투자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테슬라가 좋은 주식이 아닌 건 맞는데 네. 좋은 회사는 맞다. 그만큼 이제 비전을 앞장서서 보여주곤 했으니까요. 네, 그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이제 완전 자율주행. 네. FSD.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지금 레벨 2 이상을 언급한 적이 없잖아요. 예, 뭐 항상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좀 계속 늦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레벨 3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핸들에 손을 놓고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자동차 회사가 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은 네. 자동차 회사들이 이 본격적인 레벨 3 시대를 못 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규제 이슈의 문제라는 뜻인가요? 규제와 이제 법적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늦춰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보통 테슬라 하면은 그 자체를 전기차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아서 네. 이런 테슬라의 위기가 혹시 전기차 시장의 위기 아니냐 네. 또 약간 확대를 해석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이제 전기차 판매를 보면은 우리나라나 중국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 시장은 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 다만 이제 미래에 대해서 좀 과거보다는 좀 장밋빛 전망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다름 아닌 테슬라 스스로도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자동차 판매 성장률이 지난해보다도
상당히 눈에 띄게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네. 밝혔는데요. 또 인도량을 아예 공개를 안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이채로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보통 한 50% 정도 증가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래서 올해는 한 20% 정도 성장을 하지 않겠느냐 이제 네. 테슬라 분석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장은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지. 그렇습니다. 예. 연간 40%씩 성장하는 시장은 없잖아요. 예, 뭐 그렇게 당분간은 좀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전기차에 대한 앞서 또 혹한 문제라든지 또 비싼 가격 문제라든지 또 트럼프라는 아마도 전기차에 반대할 걸로 추정되는 사람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 올라가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네. 문제들 때문에 기대는 많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 좀 산업적인 관점을 녹이기 시작하면 스탠스가 또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설명이신 전기차 업체에서는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기존의 이걸 보조금 같은 것들을 거의 다 폐지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 전환이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는 거는 무엇보다 그 높은 가격 예. 때문에 아니에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더 주고 전기차를 살 이유가 대체 뭐냐? 네. 여기에 대해서 답을 잘 못 찾고 있다라는 거죠. 예, 결국은 이제 보조금은 처음에 줘가지고 그런 말씀하신 문제를 해결했는데 영원히 이제 보조금을 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특히 유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고요. 네. 또 가격 문제로 가면은 이제 중국이 배터리 소재를 많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 업체에게 시장을 내주는 게 아니냐 이런 불안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만 보면 일본 도요타의 그 네. 하이브리드 전략 이게 옳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도요타 측 전략이 당분간 그러니까 몇 년간은 좀 통할 것 같습니다. 도요타는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은 전기차로 전환되더라도 최종적인 전기차의 점유율이 30%를 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도요타는 또 미국 전기차 배터리에 뭐 11조 원 투자한다고 하니까 예, 결국 전기차 시장의 방향성을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전기차도 하고 또 하이브리드라든지 수소차라든지 내연기관이라든지 다양하게 하겠다는 게 전략인데 네. 도요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자회사 차량의 충돌 시험까지 안 하는 그런 조작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다양한 엔진으로 가겠다는 전략은 지금 현재 추세랑은 잘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전기차 시장이 약간 주춤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 기간 동안에 좀 어떤 가격 하락을 위한 기술 혁신은 네. 계속됐으면 하는 결국은 바람이고요. 이제 지구 온난화를 막을 기술로 이게 채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언제 사람들이 더 많은 필요성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전 세계 전기차 흥행을 이끌어 왔는데 새해에는 또 출발부터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예. 실적 자체도 굉장히 안 좋게 나왔지만 미국에서는 또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앞으로 실적이 어떨 것이다. 실적 전망치를 발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 이 실적 전망 자체를 숫자 자체를 제시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부진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예. 매출이나 뭐 또 주당 순이익 같은 그런 주요 실적 지표에서 다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네. 특히 영업이익이 중요한데 영업이익이 29억 6,400만 달러, 30억 달러를 밑돌면서 이게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47% 감소한 규모입니다. 테슬라가 원래는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자랑하는 회사였거든요. 네. 이런 지표들만 봐도 테슬라의 실적 부진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우려되는 거는 테슬라 주식을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고 여전히 많이 사고 계십니다. 이게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런 가운데 여전히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그만큼 이제 평가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테슬라에 대한 실적 전망이 어떨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 좀 더 안 좋은 그림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종합적으로 테슬라를 둘러싼 어떤 시각은 많이 안 좋아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테슬라에 대한 어떤 부정적 신호, 이거는 뭐 이미 나온 바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4분기 실적에서 중국 기업에 좀 밀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 굳건한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많이 쫓아왔어요. 쫓아왔다 생각을 했었는데 예. 실제 1위 자리를 넘겨주기지는 몰랐죠. 그게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중국 BYD, 예. 뭐 중국말로 비아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예. 비아디라는 중국 전기차 업체가 처음으로 전기차 나오고 부분에서 있군요. 예. 테슬라를 꺾고 세계 시장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테슬라가 이렇게 1위 자리를 빼앗길 정도로 부진하냐 여러 이야기들이 돌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많이 둔화된 가운데 전기차를 사야 되는 이유들 중에서 예전에는 테슬라 외에는 별로 선택지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테슬라 하면 전기차였다. 마치 공식처럼 소비자들이 인식을 했다면 BYD를 필두로 해서 정말로 좋은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내는 경쟁 업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아진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갖고 있는 예전에 굳건했던 시장 지배력은 점차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BYD가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치고 올라온 게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인데 이거 확실히 이 중국 정부가 좀 이렇게 좀 몰아주고 한 그런 그 효과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조금 역사를 예. 거슬러 올라가면 예. 중국은 이제 내연 기관차에서는 이미 선진 업체들한테 많이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다 예. 건너뛰고 전기차에 뭐 소위 말해서 모든 영역을 집중하자라는 정책적인 어떤 그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런 효과도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 업체의 성장 이끈 면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 기가팩토리라는 이제 공장을 갖고 있는데 예. 그 공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양성된 인재들이 또 각 중국 내수 자동차로 가서 거기에서 또 전기차 시장의 어떤 밑바닥을 다지는 그런 역할도 그렇군요. 했기 때문에 예. 중국차 시장의 성장은 사실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업 현대 기아차는 역대급 실적을 냈어요. 그래서 네. 전기차 인기가 좀 떨어진 이 상황에서 뭔가 좀 반사이익을 얻은 건가 좀 궁금한데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반사 이익도 얻었고요. 제가 볼 때는 종합적으로 다 잘했습니다. 다 잘했고요. 예. 현대차는 이제 종합 자동차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내연기관차의 모델 라인업도 가지고 있지만 전기차 같은 이제 친환경차도 갖고 있고요. 뭐 그 중간에 하이브리드 차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시장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장에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도 많이 팔았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팔았고요. 기존에 잘 해왔던 내연 기관차에 있어서도 예. 상당히 좋은 마진을 남기면서 환율 효과까지 등에 있고 좋은 실적을 남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